안녕하세요. Happy Valentine's. 사실 발렌타인은 제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고, 내일이 미국 공휴일인데, 지금 공휴일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빨리 내일이 돼서, 초콜릿 세일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린트, 고다이바 이런 것도 막 한 70-80% 세일을 하거든요. 아무튼 지난 한 주 그리고 심지어 주말인 바로 어제까지 비트코인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것도 호재들이 많아서 한 48,000불까지 올랐죠. 사실 1월에서 2월 초까지만 해도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걸 두고 제가 미친년 널뛰기라고 상스럽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던 핵심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려면 이 정도 변동성쯤은 가뿐히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멘탈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지금 보면 the next resistance level is 50,000. 그리고 벌써 이 5만 불대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pullback이 있을 테고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니까 한 4만대 초반까지도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이 5만 달러 저항선이 깨지는 것도 웃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떻게 매니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어제까지 있었던 이 일련의 뉴스들을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이게 다들 헤드라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이 long-term implications도 그리고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트리거했던 게 지난 월요일 테슬라가 15억 달러, 1.5 billion dollars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 발표가 있었죠. 이게 이날 SEC에 공시되었던 10K에 발표됐던 내용인데 제 기억엔 이 10K 공시가 그날 오전 7시 20분경에 떴었는데 비트코인 투자 관련 내용이 CNBC 같은 이런 주류 언론에 떴던 게 가장 일찍 떴던 게 보니까 7시 48분 그리고 블룸버그 터미널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빨리 알림 뉴스가 떴었어요. 그럼 공시가 뜨자마자 잊고 있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이 짧은 이게 사실 트레이더들한테는 절대 짧지 않은 이 시간 안에 비트코인 호재임을 감지하고 빠르게 포지션 빌딩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정확히 어디에 이게 멘션이 돼 있었었냐면 이 10K page 23 risk factors 밑에 있었어요. 2021년 1월, we updated our investment policy to further diversify and maximize returns on our cash that is not required to maintain adequate operating liquidity. 그리고 이걸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we may invest a portion of such cash in certain alternative assets, including digital assets, gold bullion, gold ETFs, and other assets. We invested $1.5 billion in Bitcoin under this policy and may acquire and hold digital assets from time to time or long term. 또 비슷한 내용이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10K page 33 Management Opportunities 2021 Outlook 이라는 섹션에도 있고 또 더 자세한 건 여기 주석 중에서 Subsequent Event라고 10K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섹션이 있는데 여기에 Under Note 23 page 106 이 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럼 이 공시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하나는 이 테슬라 밸런스시트에 비트코인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테슬라의 차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 지금 시가로는 한 48,000불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한 개의 유닛으로 테슬라 Model 3, Model Y 정도 살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corporate balance sheet에 비트코인이 포함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 운용에 필요한 이 기본 현금, liquidity 이상의 잉여 현금을 투자하는데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테슬라 밸런스시트를 보면 현금이 19.4 billion 정도가 있어요. cash equivalents,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런데 이 한 194억 정도 되는 현금성 자산 중에서 15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거는 7.7% 거의 한 8% 가까이 되는 현금성 자산이 비트코인에 노출된다는 뜻인데 그럼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테슬라의 밸런스시트에 상당 부분 전이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에서 당연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또 이제 2차적인 효과는 테슬라가 S&P 500 진입 이후에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이 기관 및 펀드들이 이제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제 강제로 비트코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도 테슬라의 행보를 따를까? 보면은 지금 현재 S&P 500 기업들이 보유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총 2.79 trillion 정도가 돼요. 약 2,800조 원 한화로. 그런데 이 중에서 15억 달러면 사실 약 0.05%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게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하지는 못할 수도 있는 게 테슬라는 워낙 특이한 행보를 일론 머스크는 워낙 특이한 행보를 이제 발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투자할 때는 bank deposit, money market funds 아니면 만기 짧은 bonds 정말 말 그대로 현금이랑 다를 바 없는 이런 안전자산들에 투자를 하는데 어쨌든 이 현금 보유를 유지해야 되니까 목표가 연평균 가격 변동성이 한 1%대를 넘기지 않는 게 목표인데 그런데 여기서 총 현금 자산의 한 1%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도 이 전체 포트폴리오 volatility가 8% 이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사회 통과부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어쨌든 이 corporate America를 대표하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첫 번째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뉴스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마스터카드 뉴스가 있었죠. 마스터카드가 이제 가맹점들에게 암호화폐 결제 옵션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까지는 이 크립토 거래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크립토로 결제한 대금을 일반 통화로 교환해서 이제 가맹점에 전달만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직접 결제 옵션까지 추가한다고 하니까 의미가 있는 뉴스였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이게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 결제에 이용되는 이 frequency가 높아져야지 앞으로 변동성도 적어지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과 새로운 디지털 화폐 출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 날 목요일 BNY Mellon, 이게 Bank of New York, 뉴욕 멜론 은행인데 BNY Mellon will hold, transfer, and issue digital currencies, the first by a global bank to provide clients with a service for assets that could include bitcoins. 뉴욕 멜론 은행이 자산운용사 고객들을 위해서 올해 말부터 비트코인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 양도, 발행까지 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연달아 이런 뉴스를 발표하고 당연히 충분한 호재가 되어서 또 폭등을 했는데 또 그 바로 다음날 금요일 이 Purpose Investments라는 곳에서 이게 캐나다죠. 지금 북미 첫 비트코인 ETF가 드디어 승인이 됐습니다. It's called Purpose Bitcoin ETF. 지금 캐나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 이게 사실 캐나다가 미국보다 이런 면에서는 규제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마리화나 관련 펀드도 먼저 론칭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첫 비트코인 ETF 출시된 데 이어서 지금 추가로 4개의 비트코인 ETF가 또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VanEck Associates 그리고 Bitwise Asset Management가 지금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요청을 대기 중이고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잠시 멘션하긴 했었는데 이게 지난 2011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비트코인 ETF 승인해달라고 그동안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계속 리젝트 당하고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wave of institutional money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SEC도 인정하는 순간이 올 테고 벌써 캐나다에서 승인이 되긴 했지만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는 순간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어제 토요일 이 Counterpoint Global이라고 이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산하에 있는 운용사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들이 운용하는 금액이 한 $150 billion, 1,5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떴어요. 1,500달러를 운용하는 펀드에서 그것도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런 제도권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 대상으로 고려한다는 게 당연히 매우 큰 뉴스였고 금융권에서의 비트코인 액셉턴스를 보면 이미 뭐 상당수의 헤지펀드에서는 자산 편입이 이루어진 상태고 그 중에서도 어그레시브하게 트레이드하는 펀드들이 많아지고 있고 완전 구제도권 금융권 가장 보수적인 뭐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가장 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최종 승인은 아닐지라도 일단 모그룹인 이 모건 스탠리 전사 차원에서의 승인도 필요하고 또 이제 규제적인 부분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벌써 이렇게 대외적으로 고려 중이라고까지 발표를 할 정도로 비트코인 자산 편입을 검토하고 있는 거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 내부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각종 제한들이 많아서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매매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트러스트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fees도 되게 높고 무려 2%씩이나 합니다. 2%면 거의 뭐 헤지펀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엔트리 베리어도 높지만 아직까지는 이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빨리 ETF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이미 수요적인 면에서는 나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이 SEC 승인이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이 미친 가격 변동성 요인이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점차 기관들이 자산 편입을 하면서 이게 메인스트림화 되면은 SEC 승인 기준도 그에 맞춰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봤고요. 이제 중요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일단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3%를 가져가고 있고 그 비율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유지 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비트코인이 지난 몇 주 동안 2만 불 후반대에서 4만 달러 후반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매매가 꽤 있었다는 뜻인데요. 개인적인 예시지만 이제 3%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2, 3주 전 2만 9천 불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했고 그리고 또 최근 4만 9천 불 가까이 갔을 때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3%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익 실현이 꽤 있었죠.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3%는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3%의 비트코인 관련주, 뭐 페이팔, 스퀘어 뭐 이런 건 포함도 안 돼 있어요. 정말 이 비트코인 직접적인 direct exposure만 봤을 때 3%이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할 때 이 자산, 이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총 포트폴리오의 몇 프로를 유지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것이 뭐 수익률 제고도 있지만 일단 이 기계적인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펀드에서는 이게 추가 투자금을 받았을 때 내 운용 자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보유 종목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내 포트폴리오에 있던 보유 종목들, 뭐 자산들을 비율에 맞춰서 그냥 스케일업 하는 거예요. 투자금이 더 유입된 만큼 그냥 각 종목 투자 애셋,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이 기계적인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왜 중요하냐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감정적인 매매를 방지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 비트코인만 봐도 이게 변동성이 하도 높다 보니까 이게 4만 불에서 순식간에 2만 9천 불까지 갔을 때가 불과 뭐 2주 전이었죠. 이럴 때 내 포트폴리오 매매 원칙이 없다면 이게 2만 불 때까지 갔는데 이거 손 떨려서 쉽게 매수를 못하죠. 이게 사람들이 오를 때는 이제 조금만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도 이게 막상 폭락해버리면 선뜻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얼마에 얼마큼 팔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얘기를 했지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모든 주식 종목 자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